지금 혹시 달달한 간식으로 빵 드시고 싶으세요? 아니면 드시고 싶으신데 참고 계시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참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밥, 빵, 떡 드시고 이거 한 잔만 드셔주시면 살찌지 않습니다. 그동안 제가 사과 식초를 이용해서 세안할 때 또 샴푸할 때 헹굼물로 이용하는 그런 미용적인 목적으로만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사과 식초를 마시고 제가 10년 동안 꾸준히 체중 유지를 하고 있는 그 경험자로서 사과 식초를 잊지 않고 쉽게 챙겨서 먹을 수 있는 방법, 또 사과 식초를 마시는 방법, 주의할 점, 이 모든 것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정말 저는 그 어떤 식초보다 사과 식초에 대한 사랑이 요란한데요. 그래서 코스코에 사과 식초를 할인할 때마다 저는 이렇게 쟁여놓고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사과 식초가 다이어트에 도움을 준다는 정보를 많이 들어서 아실 거예요. 정말 다양한 연구 결과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고 있는데요. 실제로 비만인들을 상대로 실험한 사례가 있는데요. 12주 동안 A그룹은 매일 식초 음료수 2잔을 마시게 했고요. 또 B군은 매일 식초 음료수 1잔을 마시게 했고 C그룹은 전혀 식초 음료수를 마시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12주 후에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매일 식초 음료수 2잔을 마셔준 A그룹에서 허리둘레, 피하지방, 내장지방, 혈중 중성지방이 감소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실험 참가 후에 식초 음료수를 마시지 않으면 요요 현상이 온다고 하니까 식초 음료수를 건강 음료로 꾸준히 마셔주면 체중 유지와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식초가 우리 몸에 들어가서 어떤 일을 하길래 이런 아주 극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지 한번 몇 가지로 나눠서 알아보기로 해요. 첫 번째로 식초 음료수를 마시면 일단 간 기능이 좋아지고요. 두 번째로는 식초에는 살균 효과가 있어서 우리가 식초 음료수를 마시게 되면 장 속에 있는 나쁜 유해균, 즉 뚱보균을 소멸시켜 주어서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해주어서 배변 활동을 아주 시원하게 해줍니다. 이렇게 식초가 우리 몸 안에서 혈액의 흐름도 원활하게 해주고 신진대사도 촉진시켜 줌으로써 체중도 빠지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요. 여기서 빠져서는 안 될 것이 건강한 식단과 운동을 병행해야만 이 식초가 부스터 역할을 해서 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제 경험을 살짝 말씀드리자면 제가 체중을 몇 킬로그램 감량하겠다 이럴 때는 식사도 소식으로 해주면서 운동도 하고 그리고 식초 음료수를 꾸준히 마셔주었고요. 그럴 때 식초가 부스터 역할을 해서 좀 더 쉽게 체중 감량에 도움을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체중 유지를 원할 때 그럴 때는 일반식으로 식사를 하면서 운동도 하고 그리고 식초 음료수를 꾸준히 마셔주는 건데요. 그래서 그런지 가끔씩 과식을 할 때가 있는데 체중이 더 이상 늘어나지는 않더라고요. 그렇다고 매번 과식을 하고 식초 음료수를 마신다고 체중이 유지가 되는 건 아니고요. 그럴 때는 물론 체중 증가가 바로 옵니다. 그런데 식초 음료수를 가식 후에 좀 마셔주면 건강상에도 이득이 있고 가식에 대한 죄책감이 조금은 줄어들고 마음이 편한 그런 효과는 있습니다. 제가 식초 다이어트를 접한 건 10년 전쯤 되었는데요. 10년 전에 제가 처음 식초를 이용한 다이어트 그 식품은 초콩이었어요. 초콩을 만들어서 먹는 거였고 그 다음에는 바나나 식초 또 파인애플 식초를 만들어서 다이어트를 하는 방법이었는데요. 세 가지 방법 다 제가 해 먹어봤고 효과를 봤습니다. 그런데 그 세 가지 다 문제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초콩이나 파인애플 식초, 바나나 식초는
만들어서 지금 마시고 있는 거, 먹고 있는 게 끝나기 한 2주 전에 기억을 해놨다가 만들어 놔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깜빡 잊거나 아니면 귀찮아서 만들지 못할 때, 이럴 때는 그 마시고 있는 흐름이 끊겨서 어느 순간 보면 마시고 있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사과 식초를 마시게 되었는데요. 사과 식초가 효과도 더 좋은 것 같고 정말 중요한 건 너무 간편합니다. 사과 식초는. 그럼 제가 사과 식초를 만드는 방법 간단하지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사과 식초 하루 최대 복용량은 30ml인데요. 30ml를 넘게 드시면 안 되고요. 한 번에 드실 양은 얼음 밥 숟가락으로 1스푼 정도, 이 정도 약간 넘치게 하면 10ml가 될 거예요. 이 정도로 해서 이렇게 물을 타서 마시면 아주 간단하죠? 이렇게 만들어서 꾸준히 마셔주면 아주 좋은데요. 그럼 여기서 또 궁금해 하실 게 있죠? 식사 전에 마셔야 할까? 식사 후에 마셔야 할까? 이렇게 궁금해 하실 텐데요. 전문가분의 말씀에 따르면 식사 전에 마셔주는 게 소화 촉진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건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니까 각자 식사 전에도 한번 마셔보고 식사 후에도 한번 마셔보고 어느 쪽이 내한테 더 편하고 맞는가 이거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분은 위장이 좀 건강하지 못해서 공복에 먹으면 속이 쓰릴 경우도 있을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습관상 식후에 마셔주고 있습니다. 식초를 하루 마셔주는 양은 30ml를 넘으면 안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30ml를 하루에 다 이렇게 꼬박꼬박 마셔주는 게 아니고요. 평소에는 한 2컵 정도 식초 음료수를 만들어서 마셔주고 있고, 또 제가 뭐 중간에 간식으로 빵을 먹었다, 좀 가식을 했다, 이런 날은 그 이후에 한 번 더 마셔줌으로써 그때는 한 30ml를 하루에 마시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빵이나 탄수화물, 피자 이런 거 먹었을 경우에는 정말 잊지 않고 사과 식초를 꼭 챙겨 먹고 있어요. 우리가 외식할 때, 식사 모임 있을 때, 이럴 때 사과 식초가 없잖아요. 그럴 때 어떡합니까? 그럴 때 제가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이게 코스코 약통입니다. 이게 아주 사이즈가 작아서 작은 핸드백 안에도 쏙 들어갑니다. 여기다가 이제 그 식초 10ml 정도 채우고 물을 조금 채우든가 그냥 식초만 넣어서 가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레스토랑에 가셔서 식사를 맛있게 하고 레스토랑에 있는 컵에다가 물을 붓고 식초를 붓고 딱 마셔주면 아주 편하죠. 절대 잊어먹을 일이 없습니다. 제가 혹시 이것을 빠뜨리고 뭐 챙겨가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레스토랑에 있는 발사믹 식초라도 물에 타서 마시고, 그리고 또 레몬물 있죠? 레몬물을 제공하는 곳에서는 그냥 레몬물로 그 당시 만족을 하면서 그냥 마셔주고 있어요. 이렇게 오래 하다 보니까 식초물로 체중 유지를 좀 유연하고 편한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제 끝으로 사과 식초물 드실 때 조심해야 될 3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루 30ml 양, 그 이상 드시면 절대 안 되고요. 처음 시작하시는 분은 한 10ml, 하루 10ml로 물에 섞어서 드시고 그 반응을 봐가면서 점점 양을 조금씩 늘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사과 식초 음료수를 드신 후에는 반드시 옆에 있는 맹물로 입안을 한번 이렇게 치아를 훑어주면서 헹궈주세요. 그래야 그 치아 건강에 좋습니다. 세 번째는 사과식초 음료수를 드시고 난 후에 바로 눕거나 그러면 사과식초가 식도로 역류할 수가 있으니까 바로 눕지 마시고 바로 앉아 계시던가 아니면 좀 움직여 주세요. 따라서 잠자기 전에 사과식초 물 드시는 건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렇게 효과 좋은 사과식초 음료수 여러분들께 알려드렸는데요. 여러분들도 사과식초물로 다이어트도 하시고 또 건강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